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농작물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해보상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수와 특용작물, 시설 원예 농가들이 힘드셨을 텐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탓에 더욱 손해가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의 대다수가 지난 여름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자체통신원과 리포터, 농민 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염으로 주작목에 피해가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작목별로는 과수가 86%로 가장 높았고 특용작물이 81%, 시설 원예가 77%, 노지채소가 74%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적었습니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수는 비교적 가입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특용작물은 응답자의 9%, 시설 원예는 19%, 노지채소는 16% 정도만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경연은 폭염에 따른 농가의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미가입 응답자들은 재해보험에 왜 가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가입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혜택이 없어서, 실사나 손해 산정, 보상 같은 규정이 까다로워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들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30% 정도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강 의원은 농협 손해보험이 감귤 재해보험을 농민들의 요구에 맞춰 다시 설계해 가입률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많은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른 품목도 재정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7년이 되도록 30%대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최근에 폭염, 냉이가 세게 오기 때문에 그런 특약사항은 종합범칙으로 들어가 있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다변화시켜서 농민들이 원하는 보험으로 재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병관 농협 손해보험 대표는 보험료가 농가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요즘 당진에서는 고구마 수확이, 예산에서는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가뭄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산에 있는 한 사과 농가입니다. 이맘때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하지만 크기가 작고 수량도 적습니다. 올봄 이상 저온 현상에 여름엔 가뭄과 폭염까지 더해져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져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힘든 해였어요, 진짜. 봄에는 냉해 와가지고 많이 쏟아지고, 여름철에 또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커야 할 시기가 사과에 크질 않아가지고 지금은 딸 때가 됐는데 색깔은 너무 이뻐요. 근데 너무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창 수확철인 고구마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20%가량 줄어든 가운데 주 산지인 당진에서도 올해 700헥타르 면적에 15,000여 톤이 나올 전망입니다. 우려와 달리 고구마 당도와 크기 등은 평년 수준으로 농민들에겐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올해 고구마로서는 아주 일기가 안 좋을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농사질 때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수확해보니까 기대치 이상으로 작황도 좋고.
고온에 취약한 생강은 서산에서만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올여름 폭염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6쪽에서 8쪽일 때 최고로 쳐주는 마늘은 올해 알이 자라 품질이 예년만 못합니다. 생강과 마늘 모두 지난해보단 가격이 올랐지만 출하량 자체가 적어 실제 농가 소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 피해로 일부 농산물은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농작물과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외래해충이 올해는 폭염과 이상기후 등으로 복숭아 등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수농가들이 방제의 필요성을 호소해 남원 지역 농민단체와 방제 관계자들이 공동 방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주생면에 위치한 복숭아 재배 농장입니다. 남원 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들이 폭염과 호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발생한 외래해충 확산 피해 대책을 하소연합니다. 해마다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가시날개 매미충이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작물에도 지금 많이 지금 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지금 방제하기는 SS기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접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산과 겹쳐 있는 부분에 방제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금방 보신 그 헬기 방제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 방제 같은 부분도 참 굉장히 힘들고. 농작물과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은 해발 600m 이상의 지리산 일대에서도 최근 들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래해충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했던 갈색날개 매미충입니다. 이처럼 외래해충 발생이 늘어나면서 남원 지역 농업인단체와 해충 방제 관계자들이 시범 방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엄청나게 더웠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외래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외래해충 특히 갈색날개 매미충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예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상 발생 밀도를 줄이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봄철에 알이 부화를 해서 성충이 되기 전까지 이동성을 확보하기 전에 1, 2회 정도 방지를 하고. 갈색날개 매미충과 같은 외래해충은 복숭아 나무는 물론 감나무와 앵두나무 가릴 것 없이 나뭇가지를 파고들어 알을 낳습니다. 약충은 과수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고 약충에서 탈피한 성충은 인근 과수밭까지 날아들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농작물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과일 크기를 키워주는 식물 생장 조절제인 지베렐린. 정부는 2020년부터 이 지베렐린을 사용한 배의 유통 금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농가에서는 추석 대목에 물량을 맞추기 위한 지베렐린 사용에 암묵적인 관행이 되어왔던 터라 앞으로 배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농가들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배농가를 찾았습니다. 원래 배 적정 수확 시기는 10월 상순이지만 이 농가에서는 9월 중순 추석 전에 배 수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식물 생장 조절제 지베렐린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배 농장 주인인 하상권 씨는 배 농사에 지베렐린을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4, 50년 지었고 지베렐린 발리기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됐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베렐린을 갖다가 배척할 수는 없다 이거야. 식물 생장 조절제 지베렐린은 배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과 크기를 키우는 장점이 있어 그동안 추석 대목 전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 주로 농가에서 사용돼 왔습니다. 지베렐린을 발라서 하면은 약 한 10일 정도 빨라지고 우리가 소비하는 양이 추석에 최고로 많습니다. 1년 연중. 그 다음에 이제 구정 때인데 이 두 명절을 빼놓고 나면은 소비할 길이 없어요. 이걸 지베렐린을 못 바르고 소비를 못 시킨다 하면은 이게 이 남은 것은 어디다가 땅에다 무대한단 말이에요. 실제 지베렐린을 처리한 데와 처리하지 않은 데는 같은 기간 자랐지만 크기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베렐린이 배의 빠른 성장을 도와주지만 식감과 저장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 때문에
시장에 푸석푸석한 배가 유통돼 전체 소비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8월부터 주류 포장 단위를 대과용 15kg들이에서 10kg들이로 바꾸고 그 이듬해에는 지베렐린을 처리한 배의 유통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지베렐린을 사용해온 배 농가들은 지베렐린 사용 금지 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산지 여건에 견져 추진 일정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베렐린 사용을 막기에는 조생종 보급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배 재배 면적은 1,303헥타르인데 대부분 10월이 수확 시기인 중만생종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지베렐린 처리배 유통 금지에 대비해 신화와 화산 같은 9월 수확 시기 조생종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베렐린을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다양한 품종이 시장에 공급돼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저희들 품종 갱신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와서 금년에도 신화창조라는 추석용 품종들이 출하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급 관련해서 시장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신품종들을 보급을 확대시켜서 이런 시장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생종 보급 확대 노력에도 여전히 추석 물량 감당은 어려울 것으로 농업계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 정부와 농민이 머리를 맞대고 시행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2020년부터 배 지베렐린 사용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배 농가들의 고민은 커졌습니다. 당장은 앞으로 추석 대목의 출하가 어려운 게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과 다른 농사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는 지난 27년간 지베렐린 없이 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지베렐린을 사용한 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당도와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27년째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강종호 씨. 수확을 앞둔 제철 맞은 배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무려 27년 동안 식물 생장 촉진제, 지베렐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농가에 비해 배 성장 속도만 느릴 뿐이지 당도도 거의 비슷하고 과실 크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13브리스 이상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브리스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베렐린 칠하면 맛이 약간 싱거운 맛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 지베렐린을 안 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베렐린을 사용한 배의 수확 시기는 추석 전인 9월. 그러나 이 농장에서는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 농장의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아쉽죠. 추석 때도 좀 많이 팔았으면 하는 입장인데 근데 또 맛없는 배를 팔면 그걸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27년간 추석 대목장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지베렐린 안 치는 대신 좀 맛있는 배를 수확을 해서 또 직거래를 비율을 좀 더 양을 늘리는 효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부터 수확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출하되는 이 농장의 배는 도매시장 거래를 줄이고 직거래를 이용, 유통비를 줄이면서 마진을 남기는 것이 운영 비결. 입소문을 타고 일반 소비자들의 전화 주문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베렐린 없이 꾸준하게 27년간 배 농사를 지어올 수 있는 비결은 노하우가 쌓인 남다른 재배 기술 때문입니다. 과감한 가지치기와 열매 솟기는 지베렐린 없이도 대과 비율을 높이고 당도를 끌어올리는데 강종호 씨가 홀로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신품종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죠. 저희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신화라는 그 좀 조생종 품종을 이제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 안 하고도 이제 추석 때 팔 수 있게끔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지베렐린 배 사용 금지를 앞두고 고심 중인 배 농가들에게 또 다른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입할 때 생산 농장의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즉 햇섭 인증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축산농장 햇섭 표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점 코너. 한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구입 예정인 소고기의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고 있던 것은 바로 축산물 이력제 어플리케이션.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이 앱을 통해 축산물의 등급, 혈통 인증 등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고 좋으네요. 생산자도 알 수 있고 도축장 이런 표시도 다 되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7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로 축산 농장의 햇섭 여부를 알리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동안 소매 단계에서 축산 농장별 햇섭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축산물 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는 축산물의 이력 정보와 품질, 인증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축산 농장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햇섭을 해서 좋은 축산물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햇섭이 인정받은 좋은 축산물, 안전한 축산물이라는 걸 알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농장 햇섭 인증 확인 서비스로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65세 이상의 노령 농업인들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농지연금 가입자들의 중도 해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오주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라 농민들의 노후 안정자금으로 각광받는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업청공사가 시행 중인 제도로 고령으로 인해 농업에 나설 수 없는 농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1만 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입을 했다가 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농민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입 해지 농민은 2011년 55명에서 지난해 731명까지 증가했고 8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3명 중 1명은 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후를 포기한다고 대답한 농민이 27.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해지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의 경우 53.97%로 해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증가에 따라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대신 농지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연금 해줄이 상당히 높거든요. 고령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나 농지연금 본연의 질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해지율을 낮출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 1만 명이란 홍보와 달리 실상은 중도 해지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고령 농민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때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합창 소리가 경연대회장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법무부가 주최한 농촌어린이 합창대회가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4일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로 화합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진 합창대회에 신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귀여운 율동을 하며 노랫소리로 커다란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각기 다른 음이 하나의 소리로 모아져 듣는 이들을 미소 짓게 합니다.
이곳은 농협중앙회와 법무부가 주최한 전국 농촌어린이 합창대회 현장. 총 13팀, 390명의 초등학생들이 성인 못지않은 노래 실력을 뽐내자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러 학교 애들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울산의 울주명지 합창단도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은 모두 읍면 지역인 농촌에서 올라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합창을 통해 어린이들의 화합과 소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농촌 지역 아이들이 합창을 준비하며 서로에게 더 다가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므로써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획한 행사입니다. 대회에 참여한 아이들은 합창을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합창대회를 준비하면서 몰랐던 동생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큰 합창대회에 저희 부초등학교가 청년부터 대표로 참여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법무부 관계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농촌사랑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가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합창대회는 농촌 지역 어린이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도내 최고의 젖소 챔피언을 가리는 제1회 경상남도 젖소 품평회가 오는 30일 창녕 가축시장 특별행사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품평회에는 선발된 홀스타인 품종 36마리가 출품돼 걷기와 외모 심사, 우유 생산 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경남 최고의 젖소를 선발합니다. 또 행사장에는 도심 속 작은 목장 체험장과 우유 요리 시연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390여 농가에서 2만 4천여 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느타리 균상을 활용한 표고 재배 실증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균상 재배는 톱밥에 쌀겨 등을 배지로 해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시설 투자비가 적고 재배 관리를 기계화할 수 있습니다. 균상 표고버섯은 종균 배양 35일, 배지 갈변화 90일을 거쳐 7월 말부터 수확하고 있으며 한 번 입상으로 6개월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해남군은 실증 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균상 표고 재배를 틈새 품목으로 육성 개발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오는 30일부터 2018년산 공공비축미국 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올해 톤백벼 800kg용 250여 포와 포대벼 40kg용 40포를 오늘 1일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품종은 5대와 맞들임으로 14개 마을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8년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마지막 날에 중간 정산금 40kg 기준 3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매입 가격을 확정한 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고흥군이 쌀 품질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쌀알을 판별해 성장 비율을 알려주고 단백질과 수분, 아밀로스 등의 함량을 측정하는 쌀 품질 분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분석 서비스는 고흥 지역 농업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쌀 500g을 제출하면 일주일 안에 분석표가 나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코너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최근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농업 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농업 직불금 신청하라는 홍보글 보신 적 있으시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어려운 농업 직불금은 어떤 지원금을 말하는 건지 또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농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농업직불금은 정부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을 말하는 건데요.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쌀과 밭 직불금은 기본이고 고령 농업인을 돕는 경영이양 직불금, 그리고 FTA 피해 농가를 돕는 FTA 피해 보전 직불금까지 모두 9가지 형태로 연간 약 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액수만 따져보면 전체 농식품부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농업 생산량 대비 농업 보조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EU의 경우만 봐도 연간 약 41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3조 원을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농가 소득의 약 절반가량이 직불금 수입인 셈이니 농산물 가격이 우리보다 훨씬 싼 편입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최근 농업계에서는 농업직불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농사에 쓰이는 보조금만 80%가 넘기 때문인데요. 쌀이 다른 밭작물에 비해 노동력은 훨씬 적게 들어가지만 직불금이 후한 탓에 쌀 재배만 고집하는 농가가 많다는 뜻이죠. 쌀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는데도 쌀 생산량 조절이 힘든 이유입니다. 또한 그동안 쌀 직불금은 논 면적에 따라 일정액을 주는 고정 직불과 목표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 직불, 이 두 가지 형태로 지원돼 왔는데요. 경지 면적이 좁을수록 직불금을 적게 받는 구조 탓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농들의 경우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회에서는 최근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경지 면적이 1헥타르 이상인 농가엔 기존의 면적 비례 방식을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하되 1헥타르 미만 농가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영세농 대상의 직불제, 그리고 영농 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들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직불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윤곽이 잡힐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 모두가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 우리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